전화기와 전화선을 이용한 음성신호의 전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두 개의 전화기가 두 개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두 개의 선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는 전류가 흘러가기 위해서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두 개의 선로가 필요한 거죠. 이 경우는 한쪽에서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듣는 경우만 고려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집에 있는 일반 전화기를 사용할 적에 어떻게 선이 이어지고 또 선이 끊어지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이 경우는 수화기를 들었을 경우죠. 그림에서 보다시피 동그라미 3개가 이렇게 겹친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용수철을 나타내는데 전화기를 들게 되면 전화기의 무게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화기 안에 들어있는 용수철이 늘어나서 결국은 빨간 선과 검은 선이 이어지는 조그만 두 개의 점이 겹쳐져서 접점이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화선이 연결되는 경우고 그 반대의 경우로 수화기를 내려놨다. 그러면 그 수화기의 무게에 의해서 용수철이 눌려지게 되고 그림에서 보다시피 빨간 선과 검은 선이 이어진 조그만 두 개의 점이 떨어져 있죠. 이렇게 되면 전화선이 끊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는 두 개의 전화기가 두 개의 선으로 연결되어서 한쪽 단말기에서는 송신만을 하고 상대측 단말기에서는 수신만을 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통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양쪽의 통신 단말기들이 서로 송신을 하고 수신을 동시에 주고받기 때문에 4개의 선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통신 단말기 1의 송신기와 통신 단말기 2의 수신기를 연결하기 위해 2개의 선, 그리고 통신 단말기 2의 송신기와 통신 단말기 1의 수신기를 연결하려면 2개의 선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4개의 전화선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죠. 2개의 통신 단말기들 간의 거리가 긴 경우는 4개의 선로를 사용해야 되므로 비용이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 4개의 선을 사용하지 않고 2개의 선을 연결하는 경우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왼쪽 통신 단말기와 오른쪽 통신 단말기는 2개의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통신 단말기 1과 통신 단말기 2를 2개의 선으로 연결한 상태에서 2명의 통화자가 동시에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한쪽 통화자가 송신기에서 말하는 음성을 상대 측의 통화자는 상대 통화자의 음성뿐 아니라 자신이 말하는 음성도 거의 동시에 듣게 되어 통화 간섭이 발생하는 수가 있죠. 즉, 2개의 선을 사용해서 비용이 감소될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 간섭에 의해서 통화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명의 통화자 간 2개의 전기선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간섭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개의 통신 단말기가 2개의 선으로 연결되게 되면 한쪽에서 얘기한 것과 그리고 자기 쪽에서 얘기한 것을 동시에 듣게 되어서 간섭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개의 통신 단말기 간의 거리가 긴 경우는 전화선의 거리에 비하여 비용이 증가하므로 2개의 통신 단말기 간의 사이에 2개의 선을 사용하고 통신 단말기에 트랜스포머를 사용합니다. 통신 단말기 1의 송신기와 통신 단말기 2의 송신기에서 동시에 신호를 전송하면 통신 단말기 1의 송신기에서 발생한 신호는 통신 단말기 2의 수신기에 트랜스포머를 통해 전달되지만 통신 단말기 2의 송신기에서 발생한 신호는 통신 단말기 2의 수신기 쪽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간섭이 발생되는 겁니다. 가정집의 전화기와 전화국 간 전화선을 이용한 음성신호의 전달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왼쪽에는 가정집에 있는 전화기고 오른쪽에는 전화국이 되겠습니다. 전화기에 수화기가 놓여 있으면 용수철이 눌려서 전화기와 전화국 간을 연결하는 두 개의 선로는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전화기에 수화기를 들게 되면 용수철이 늘어나서 전화기와 전화국 간에 연결된 두 개의 선이 연결이 돼서 전화기에서 내보내는 상대방의 호출 번호와 그리고 음성 신호를 전화국은 수신하게 됩니다. 전화용 전기선의 길이에 따른 RLC의 전기소자 등가 회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전기선의 미소 길이당 RLC 성분이 있고 전기선이 길어지게 되면 결국은 전기선의 미소 길이당 포함되어 있는 RLC 성분이 계속해서 증가될 수가 있겠죠. 전기선의 미소 길이당 RLC 성분 중에서 L과 C는 입력되는 신호의 주파수 성분에 관련되어 있죠. 따라서 RLC로 구성된 전화선을 주파수 영역에서 트랜스퍼 펑션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볼 것 같으면 가운데 그림에서 보다시피 300Hz에서 3.3kHz까지는 입력 신호의 크기에 왜곡을 주지 않고 출력시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국과 백내의 전화기는 두 개의 선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경우죠. 즉 보통 사람들의 음성신호의 주파수 범위는 300Hz에서 4kHz에 있고 다행히도 가정의 유선 전화기에서 나오는 음성에 대응된 신호는 전화국까지 큰 왜곡이 없이 전송이 됩니다. 따라서 가정의 유선 전화기는 전화국까지 전화선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데 대화를 한다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표정을 믿고 사진을 보내거나 그런 현장 상황 동영상을 보내기도 하며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시간, 공간의 제약을 가지고 살고 있죠. 통신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두 명의 사람들 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여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음성 신호는 주파수 스펙트럼이 전화선의 주파수 응답에 통과되어 있으므로 큰 왜곡이 없이 수신부에 전송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 그림에서 보다시피 전화기에서 보낸 신호는 크기는 감소하지만 파형은 유지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선 통신의 경우에 송신 측에서 구형파의 디지털 신호를 전선을 통하여 전송하면 구형파의 신호는 전선의 주파수 응답에 통과되어 범위 밖에 있는 주파수 성분이 많기 때문에 수신 측에 수신되는 구형파는 많이 왜곡되어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죠. 그림에서 보다시피 전화선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디지털 정보를 보내게 되면 전화선에서 응답 특성이 구형 디지털 신호를 그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수신단에는 크기도 감소하지만 파형도 왜곡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갖고 있는 코사인 정연파로 이루어진 신호가 전화선을 통해서 전송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전화선은 등가 길이당 RLC로 구성되어 있고 RLC로 구성된 전화선을 주파수 영역에서 트랜스퍼 펑션을 살펴보게 되면 300Hz에서 3.3kHz 사이에서 전달되는 신호의 크기가 크게 왜곡됨이 없이 전달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 그림에서 보고 있는 입력 신호는 2kHz짜리 신호와 4kHz짜리 신호가 있죠.
전화선의 트랜스퍼 펑션에서 볼 것 같으면 4kHz 근방에서는 2kHz 근방과 비교해 보게 되면 크기가 감소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특성 갖고 있는 전화선을 통과한 후에 결과를 볼 것 같으면 4kHz에 해당되는 코사인 정연파는 크기가 줄어들었고 2kHz에 해당되는 코사인 정연파는 크기가 왜곡되어 있는 것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전화선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보게 되면 1kHz에서 3kHz 사이 범위에서 통과력을 갖고 전화선의 주파수 응답의 통과대역에 2kHz의 주파수를 갖는 정연파를 디지털 통신을 위한 반송파, 즉 캐리어 웨이브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즉 왼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디지털 정보는 101이라는 논리적인 정보를 이진 신호에서 보내게 될 수 있죠. 즉 1은 플러스 5V, 0은 0V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이 신호를 그대로 보내게 되면 앞에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구형파의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고 왜곡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101에 해당되는 이 구형파를 그대로 안 보내고 플러스 1에 해당되는 신호는 코사인 2kHz, 즉 위에 있는 그림에서 봤듯이 2kHz에 해당되는 코사인 정연파가 크기 왜곡을 받지 않고 전화선을 통과했죠. 그래서 1이라고 하는 신호를 구형파 그대로 안 보내고 구형파 대신에 2kHz를 갖는 정연파 신호로 대응을 시켰죠. 그러면 0은 어떻게 보내냐? 0은 반대로 1의 코사인 정연파하고는 180도로 바뀐 신호를 대응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붉은색으로 표현했는데 검은색으로 된 거는 코사인 피파 F1t고 붉은색의 신호는 180도 이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코사인 피파 F1t. 달리 말하면 코사인 피파 F1t인데 이상이 180도, 즉 마이너스 파이만큼 지연된 경우가 됩니다. 이 신호가 전화선을 통과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구형파 신호는 왜곡을 받지만 지금 우리가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만들어 놓은 이 코사인 정연파 신호들은 다 2kHz의 신호를 갖기 때문에 전화선을 통과해도 크게 왜곡을 받지 않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위에 있는 그림은 101이라고 하는 구형파 신호가 나오면서 모양이 왜곡이 되었죠. 그래서 모양이 왜곡돼도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면 1로 본다, 1로 판정할 수가 있겠는데 제로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0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날로그 코사인 2파 F1 정연파로 보낸 경우는 전화선을 통과해도 그 파형이 왜곡이 되지 않아 있죠. 그래서 검은색은 우리가 약속한 대로 1, 붉은색은 180도로 바뀐 코사인 정연파는 0 이렇게 해서 원래의 정보를 복원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디지털 신호를 전화선을 통과할 때 왜곡이 없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정연파 신호로 변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주파수 영역에서 디지털 신호의 전화선을 통과한 후의 출력을 해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디지털 신호 101을 2kbps로 보낸다고 할 적에 시간 영역에서는 1은 구형파 펄스 플러스 5V의 구형파 펄스, 그 0은 0. 즉 이런 시간 영역에서의 파형을 전화선을 통과해서 보낸다고 할 경우에 전화선은 RLC로 등가 전기 회로로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전화선을 통과한 후에 수신기에서는 송신 신호에서 보낸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서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잡음이 더해지게 되겠죠. 따라서 수신 신호에서 관측할 수 있는 신호의 파형은 송신단에서 보낸
구형파 펄스하고는 달리 많이 왜곡된 신호를 볼 수 있죠. 특히 1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신호가 0이 아닌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신호가 돼서 이것을 101로 판단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겠죠. 즉 시간칙에서 이렇게 구형파 펄스가 전화선을 통과한 후에는 왜곡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파수 영역에 가서 해석을 해보겠는데 101의 구형파 펄스에서 구형파 펄스 신호를 푸리어 변환을 하게 되면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싱크 함수의 모양으로 스펙트럼이 그려지게 되죠. 그런데 이 스펙트럼의 크기를 보게 되면 주파수 0 부분에서 신호 크기가 크고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크기가 작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선을 볼 것 같으면 주파수가 300에서 3.3kHz의 주파수를 갖는 신호의 경우에는 신호 레벨이 크게 왜곡이 없이 출력이 될 수가 있으나 0에서 100Hz에 이르는 신호의 경우에는 신호의 크기가 많이 왜곡되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신호의 크기가 왜곡되지 않는 주파수, 즉 2kHz를 이용해서 신호를 만들어 본다면 왼쪽에서 보다시피 구형파 신호 대신에 2kHz 주파수를 갖는 코사인 정연파에 대응시켜 보는 거죠. 즉 코사인 정연파가 주파수가 2kHz인 경우 이 신호에 대해서 푸리어 변환을 취하게 되게 되면 스펙트럼이 2kHz 근방에서 크기 성분이 많이 있고 나머지 주파수가 다른 곳으로 갈수록 크기가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특히 주파수가 0인 부분에서도 스펙트럼이 크기 성분이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파수 0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 되는 스펙트럼을 보는데 이것은 복소수 영역에서 코사인 정연파에 대해서 푸리어 변환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에 스펙트럼이 나온 거가 되겠고 우리는 포지티브 주파수 성분 쪽에서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주파수 영역에서 신호 스펙트럼은 시스템 신호의 스펙트럼 성분과 곱해져서 출력이 나오게 되죠. 즉 구형파 디지털 신호를 전화선의 주파수 영역에서 응답 특성과 곱해져서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전화선의 주파수 영역에서 응답 특성이 주파수 0인 부분에서는 많은 감소를 주기 때문에 구형파 신호의 스펙트럼이 0 부분의 스펙트럼 크기가 컸었는데 이것이 많이 작아져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이렇게 스펙트럼이 변한다는 거죠. 그러나 주파수가 2kHz인 코사인 정연파인 경우에는 전화선의 주파수 영역의 응답 특성을 볼 적에 크기가 왜곡되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스펙트럼 성분이 송신단 쪽이나 출력단 쪽이나 거의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구형파 디지털 신호 대신에 주파수가 2kHz인 코사인 정연파를 이용해서 이른 위상이 180도 뒤집힌 코사인 정연파 0은 코사인 2파이 F1t 즉 빨간색의 파형은 주파수가 검은색에 비해서 180도만큼 차이 나는 거죠. 이런 신호를 보내게 되면은 수신단 쪽에서도 전화선이 2kHz에 해당되는 코사인 정연파에 크게 왜곡을 주지 않기 때문에 송신단의 파형이 수신단 파형이 그대로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정해진 약속에 따라서 180도 반전이 된 것은 1, 그렇지 않은 건 0으로 해서 신호 복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즉 디지털 신호는 전화선을 통과한 후 스펙트럼 왜곡이 생기므로 시간축에서의 수신신호의 파형이 송신신호의 파형과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전화선의 통과대역에 있는 주파수를 갖는 정연파로 변조된 신호는 비교적 스펙트럼이 크게 왜곡되지 않아 수신신호의 파형이 비교적 송신신호와 유사함으로 신호의 복원이 가능해지는 겁니다.